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몸에 붙이실 수 있게 제가 핵심만 꾹꾹 눌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 말로 최대한 쉽게 풀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손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 이야기입니다. 핵심 로직만 뽑아서 성인도 이해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익은 쌓이는데 수수료로 새는 돈이 줄어들면 체감이 진짜 다르게 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본다고 알려진 단타 방법입니다. AI를 어떻게 써야 거래에 도움이 되는지 흐름을 잡아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공부용으로 쓰기엔 이만한 연습 재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깔끔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눌러볼 수 있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갑자기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배워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잘 맞으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로 바로 감이 오게 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지금 그 1,000만 원이 얼마가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생각이 확 바뀝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요.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마다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시선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정도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코인을 선택지에서 빼면 손해인 시장으로 봅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내릴 때는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상승장도 하락장도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남는 게 다르니까요.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엔 레버리지가 있어서 작은 돈으로도 큰 금액을 굴리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30억 넘게 굴리는 분이면 몰라도 소액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거래 실력 이전에 환경이 수익을 갈라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3가지가 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뒀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가능하니까요.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같은 매매를 해도 손익이 달라집니다. 특히 단타는 수수료가 생명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해외로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체감이 확 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 번 사고 파는 순간 이미 출혈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남는 게 없지? 이 정체가 이거예요. 수수료 때문에 애초에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형 거래소 4개와 A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기준은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입니다. 네 번째는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화 입금이 바로 되는지입니다.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일수록 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힐 때 도움받는 속도가 다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시드로도 선택지가 달라지고 전략 폭도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확인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이 실력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요.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향만 맞추면 내려갈 때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롱은 언제 잡느냐? 첫 번째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도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입니다. 이런 구간을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늘면 사람들이 믿고 따라붙는다는 뜻이 되기 쉽습니다. 상승 힘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롱 진입 후보가 됩니다. 네 번째는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힘없이 꺾이는 패턴이면 올라가도 다시 눌릴 확률이 커집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하고 숏을 고민하는 근거로 씁니다. 거래량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상승 뒤에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재료가 나오면 심리가 꺾이면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선 보조 지표도 꽤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들이 많이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입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지금이 과열인지 힘이 남았는지 같은 걸 판단할 때 보조로 쓰면 타이밍이 더 선명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하고요. 감이 아니라 근거로 눌러 앉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뒀으니 영상 끝나고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